그리고 뭐 공격성은 본능이니까 네. 본능대로 행동한 거예요.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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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움직임과 의식의 상태가 길을 잃고 멘탈 붕괴 대잔치 속에 그저 멍 때리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인 심리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및 주식 관련 책은 읽어봤어도 심리학 책은 단 한 권도 손에 잡아본 적 없는 심린이들을 위한 본격 심리학 우쭈쭈 방송, 여기는 심리 유치원입니다. 차 빼주고 와가지고 사실 NG가 나가지고 두 번째 오프닝인데 네.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들어요. 좋네요. 두 번째 괜찮고 더 톤이 좀 안정되고. 좀 고급진 느낌. 감사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1회차에 이어서 드디어 2회차 돌아왔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서브웨이고요. 심리유치원 원장님, 네. 우리 스카이 원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고대했습니다. 어떤 날이죠? 녹음하는 날. 녹음하는 네. 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저는 TV만 봤어요. TV요? 제가 드라마 좀 덕후라서 아, 사실은 드라마에 대해서 네. 한번 그런 얘기들 좀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나중에 한번 드라마 얘기도 해놓은 거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 드라마 주인공들의 그 심리. 네, 그 기가 막히거든요. 그거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고. 그럼요. 그럼요. 그 압류. 남녀. 엉엉 울거든요. 요즘 호르몬이 뭔가 좀 호르몬이요? 변화가 있나 봐요. 호러머니요? 호르몬이 아니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나 봐요. 호러머니가 변화가 있어요. 드라마만 보면 울어요. 아, 저도 드라마만 보면 울어. 그리고 요즘 드라마 네.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니까요. 네, 쏙 빠져들어가요. 요즘 드라마가 또 이렇게 심리를 반영한 그런 어떤 있죠. 좀 더 깊은 내용들이 네, 많이 있는 저건 거고. 정말 의도적으로 심리를 반영했다. 뭐 그- 심리에 어. 대한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게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다룬다. 어쩜 저렇게 사람 마음을 잘 알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심린이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또 마음이 많이 공감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드라마에 투영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저거 내 얘긴데? 그러니까 내 얘기다. 어. 그래요. 아무튼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그 1회 때 워낙에 두 명이도 재밌었지만 더 풍성하고 듣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보이스를 전달하고자 게스트를 한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별칭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저번 주에 우리 스카이 원장님께서 내가 어느 날 하늘색 옷을 입고 상담을 하러 갔다가 선생님께서 스카이라는 별칭을 지어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 오신 우리 친구에게는 네. 지금 입고 있는 네. 이 옷의 색깔로 별칭을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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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보리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우리 네. 한번 박수로 환영을 하면서 자기소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보리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오늘 이렇게 내용을 다루면서 스카이 원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제 소개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많이 끌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뒤로 밀어두겠습니다. 꺼내달라. 네.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네. 이게 굉장히 상투적이지 않아요. 그럼요. 어. 네, 억지로 끌어올려서 뭐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한국 어. 사람들의 사실 특징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게 재미없을 네, 재미없어만 뻔했는데 했는데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네. 원장님께서 끌어내달라. 네, 받겠습니다. 제가. 그럼 받으시고 네. 오늘 방송에서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아이보리의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다 그런 마음으로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보리님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음. 네, 점점점. 아무튼 아이보리님 오늘 네. 모셨고 우리 남성 청취자들이 계시다면 귀가 쫑긋할 만한 아주 예쁜 목소리를 가진 우리 아이보리님과 오늘 함께 하니까 오늘 방송 더 재밌게 특별히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보리님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심린이들 위한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상대방도 아직 이해를 하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인데 우리 그 아이보리님은 평소에 심리나 네.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관심이 있는 편인가요? 엄청 네. 관심은 있는데 전문적이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스카이 원장님처럼 네.
막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네. 심리를 막 생각해서 공부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아, 인생에 예전부터 있어서? 네, 네. 인지는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안해 주셨을 때 흔쾌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아침에 네. 이른 시간에 그렇죠. 제 제안에도 네. 흔쾌히 와주셔서 그쵸. 감사드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스카이 원장님도 저번 주 방송에 얘기했지만 저희는 반반 방송입니다. 그렇죠. 심리를 전공하셨지만 오히려 또 도움을 받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신 거죠. 그렇죠. 상담을 해준 기간보다 상담을 받은 기간이 더 많아요. 그럼요. 지금도 받고 어. 있다. 아, 네. 내일 받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네, 봤어요? 내일 목요일 12시. 그 저기 스카이 원장님의 상담했던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아 그럼요. 압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송이라는 거 저희 네. 스스로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네. 하지만 여러분의 또 좋은 정보를 네. 또 드리기도 한다는 거. 진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법륜수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뭐냐면 감기 정도 걸려서 어느 정도 네. 약간 아프면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면 되는데 아니면 약을 안 먹더라도 네. 좋은 음식 먹고 쉬면 낫거든요. 근데 우리가 폐렴이면요.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쵸.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것처럼 마음도 그래요. 마음에 뭐 감기다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 감기가 살짝 들면 그냥 쉬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심하다.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네, 약 먹어야죠. 약 주사 먹어야죠. 맞아야죠. 네,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본인 상태 잘 체크하셔서 정말 이게 심하다. 네. 그러면 꼭 병원 가셔야 된다. 그럼요. 상담 받아야 된다. 병원이랑 점점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왜냐면 이상한 나 네. 하나가 병원을 감으로써 네. 주변이 편안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맞네. 네. 내가 병원 빨리 가야? 미친 내가 병원을 네. 가야 주변이 미쳤다. 평안해 어딨어. 우리 그럼요. 아이보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 뭐야 또라이 제로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또라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조직이나 우리 모임에 또라이가 없어. 그러면 그 또라이가 너일 수도 아, 있다. 나다. 이런 아, 얘기가 들어봤어요. 있거든요. 섬뜩하네요. 네. 아 공감이 이렇게 네.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이보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현을 좀 세게 했는데 또라이라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좀 알아보고 네. 좀 성찰하고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맞아요.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 방송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말벗과 말동무가 되어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어쨌든 오늘 서브웨이와 우리 스카 원장님과 특별 게스트 아이보리 님과 함께 원래 초반에 저희 다 칼라로 오늘 아, 얘기하는데 갑자기 맞아요. 맞네. 네, 아, 맞아요. 원래대로 원래 돌아가서 닉네임은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서로 지금 옷이 옷 색깔로 하자. 오늘 아. 굉장히 옷 색깔이 다들 다채로워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의 특별 별칭 하나 마련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보리님은 아이보리색 스웨터 입으셨고요. 네. 저는 서브웨이는 오늘 노란색 입었어요. 네. 겨자 아니에요? 겨자 색깔. 사실 네. 머스타드예요. 사실은 뭐, 아 머스타드네. 머스타드입니다. 머스타드에 나이키가 있어요. 네. 네. 아, 나이키.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뒷광고 아니고요. 전 대놓고 나이키. 네. 예. 아 머스타드 할게요 그만. 네, 머스타드. 머스타드 하고 머스타드 괜찮다.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는 원래는 스카이가 어울리시지만 오늘은 약간 짙은 초록색 스웨터를 입고 오셨어요. 숲이에요. 유럽의 숲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그 숲이 떠오르는 색깔이기 때문에 포레스트. 포레스트 네. 괜찮아요. 제가 리틀 포레스트라는 일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포레스트 검프. 아 그러면은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오늘은 특별 닉네임으로 옷 색깔로 한번 네. 포레스트 원장님으로 해볼까요? 포레스트 원장. 포레스트 원장님, 네. 저는 머스타드. 게임하는 거 같죠? 여러분이 이게 다 예, 헷갈리실 수 여러분이 있지만 이거 방송을 진행을 위해서 1회부터 다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중간에 네. 왜 쟤네가 저런 얘기 갑자기 그럼요. 닉네임이 맞아, 바뀌며 맞아. 다 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전략입니다. 네, 정주행하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머스타드 입었으니까 머스타드해질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방송 듣다 머스케지지 않도록 진행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프닝이 벌써 10분 괜찮아요. 여러분 벌써 그 방송 나가신 거 아니죠? 진짜 이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예고를 한 게 있어요. 방송 말미에 요즘에 나를 찾고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자가격리니 뭐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나를 더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웹상에서
간단하게 MBTI나 어떠한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하기를 그런 걸 한번 다뤄보자. 그러게. MBTI나 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디스크라는 디스크도 한번 다뤄보자. 혹은 MMPI 뭐 이런 심리 검사 도구들을 살짝 언급만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던 찰나에 저번 주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12월 8일이거든요. 8일 맞나요? 맞아. 아 9일? 9일이네요. 아, 9일. 12월 9일인데 8일. 9일이요. 아 9일. 아 이거 사진 봤어요. 11시 8분이고요. 11시 반. 네. 아이보리 괜찮으시죠? 네. 머리가 네. 없나 봐. 12월 9일인데 12월 6일 날 하필 저희의 방송을 할 거라는 걸 알기라도 한 듯 SBS에서 스페셜 방송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융은 이제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우연한 것 같지만 음. 우연히 보이는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아, 동시성. 이런 우리가 부분이 있나요? MBTI를 다룬다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우주의 기운이 SBS에서 간 거야.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치네. 그래서 저희는 쾌재다, 호재다. 우리가 방송할 떡밥을 하나 던져주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12월 6일날 SBS에서 나를 찾아줘 네. 라는 그 MBTI로 박준영이 MBTI를 주된 그 주제로 해서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MBTI를 하며 뭐 이런 내용들을 특집 방송을 한 거죠. 네, 준이 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그냥 TV 오늘 뭐 하나 보려고 편성표 검색하다가 그러니까 SBS 스페셜에서 뭐 하지 하고 눌렀는데 MBTI를 하는데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사실 놀랐어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머스타드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죠. 네. 이거 지금 SBS 스페셜 우리가 봐야 돼. 네. 이거 이게 뭔가 있다. 진짜. 뭔가 있다. 지금 우리 뭔가 방송을 이게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게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박준영이 준이 형이 나를 찾기 위해서 MBTI도 해보고 사주 명리학 뭐 이런 데도 가보고 타로 카드도 하고 그다음에 한의원을 가서 뭐 태양인 이런 거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론 부분적으로 나랑 맞는 얘기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 MBTI 다룬 얘기들 다 할 건 아니고 거긴 방송을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중에서 MBTI의 어떠한 토대가 되는 아까 방금 얘기하셨지만 칼 융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특히 심리인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MBTI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이걸 만든 분에 대해서는 사실 SBS 스페셜 보시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리고 SBS 스페셜이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방송을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얘기 잠깐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MBTI의 어떤 어디서 나왔는지 돌아보면 융이라는 심리학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우리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조금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MBTI가 올해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좀 놀면 뭐하니 이후로 맞아요. 싹쓰리가 놀면 뭐하니에서 MBTI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쳐봤더니 김범수 씨 있죠. 예. 김범수 씨도 MBTI를 가수요? 범수의 세계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MBTI를 해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그리고 뭐 탤런트 뭐 각종 그러니까 분야에 있는 유명한 셀럽들이 그런 걸 해서 올리는 거예요. 너무 그것도 재밌게 제가 봤거든요. 이거 준비하려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였냐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융의 분석 심리학에 기반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융이 이제 성격 특성을 태도와 그다음에 기능으로 봤거든요. 태도와 기능. 그래서 이 태도에 뭐가 있냐면 외향성, 내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기능에 뭐가 있냐면은 S 뭐 N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그다음에 T 그다음에 F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도와 기능 이걸 가지고 이제 MBTI를 만든 거죠. 근데 이 MBTI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제 융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근데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스타. BTS가 작년 2019년에 낸 앨범이 제목이 뭐냐면 Map of the Soul. Map of the Soul. Map of the Soul. 근데 이게 칼 융의 Map of the Soul이거든요. 칼 융의 맵 오브 더 소울이라고요? 네, 영혼의 지도. 자꾸 영어를 하니까 영혼의 지도로 합시다. 영혼의 지도. Map of the Soul. 그게 칼 융이 한 얘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칼 융의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칼 융이 쓴 건 아니고 칼 융의 영혼의 지도. 왜 그러냐면 칼 융이 영혼의 지도를 탐색한 사람이다. 영혼의 지도를 만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머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요? 머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칼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마 거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놀랐던 게 인트로에서부터 페르소나를 다루잖아요. RM이 랩몬스터. 네, 랩몬스터 RM이 그 인트로에서 페르소나라는 랩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전체가 다 뭐 섀도우도 그렇고 에고도 그렇고 그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 제목 자체가 칼 융의 심리학을 다루고 있어요. 분석 심리학을 다루고. 그러니까 BTS의 그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그 앨범에서도 이제 그러한 어떤 칼 융의 심리학적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이 좀 담겨 있는 면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RM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Love Yourself라는 곡을 그리고 그런 가사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라. 제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 속에서 Love Yourself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말 무브먼트, 운동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운동으로 퍼져나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럼 이 사랑의 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의 근원은 뭘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맵 오브 더 소울. 나를 알아야 결국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알고 그 이 사랑의 힘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더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영혼의 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앨범을 내게 됐다. 뭐 이런 인터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 융의 어떤 심리적 세계관을 담았고 그래서 그런 노래를 발표를 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칼 융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나를 알고 나를 찾고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지도를 발견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맥락인 거죠. 네, 그 맥락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MBTI 그런 어떤 토대가 돼서 MBTI라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MBTI가 자기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일단 알고 싶을 때 MBTI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인데 융 같은 경우에는 문제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분들은 그 방송이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그 방송을 보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MBTI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MBTI 거기에서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으니까 정식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식 검사를 받아보시면 지표 점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표 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향성. 그러니까 이 방향이 어디로 가나, 내가 선호하는 게 뭐냐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럼 정식 검사 어디서 받냐? 그게 중요하네. 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보면 이제 상담센터 같은 데서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센터 가서 정식 검사 받아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우리 머스타드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설명을 듣는 게 좋아요. 맞아요. 해석을 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 저 MBTI 얘기 빽살이 물을 마셔야 되나? 약간 신나서. 네, 제가 음이 잘 나가는 편이라서 그래서 MBTI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이후에 해볼 거는 MBTI는 너무 이제 많이 하니까 조금 더 다른 어떤 도구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하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디스크라는 건데 DISC, 그러니까 주도형, 사교형, 그리고 안정형, 신중형. 그 네 가지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데 조합을 하면 꽤 그래도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했던 이유가 MBTI 같은 경우는 자기 거 알고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되게들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것도 알기도 되게 복잡하고 16개나 되니까 맞아, 16개. 보통은 상대편 걸 잘 이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음. 근데 이게 좀 흡사해요. 제가 보기에는. 음. 디스크하고 MBTI하고 내면성, 외향성 다루는 것도 그렇고 관계 중심적인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 중심적인지 이런 걸 다루는 것도 되게 흡사한데 디스크가 조금 더 명확하고 상대편을 이해하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서 전 디스크를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디스크라는 그 심리독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오늘 그 게스트를 모신 이유가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목소리를 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는 오늘 이 디스크를 직접 우리 아이보리님이 이 방송 전에 네.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디스크 검사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아이보리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기대되죠? 여러분 기대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리님이 나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안 나갔어. 아이보리님이 일단은 검사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그냥 뭐 말씀하셨지만 디스크는 이런 거다.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크는 성격 검사는 아니에요. 네, 그걸 항상 검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사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이게 성격 검사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어떤 검사지? 이건 행동 유형이에요. 행동 유형. 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한다. 아. 근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반복적인 그냥 패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요. 60에서 70%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배에 사는데 어디 갑자기 사지? 갑자기 방배 사진 납니다. 우리 원장님. 방배. 네, 방배 근처에 사는데 2호선을 주로 타거든요. 그렇죠. 방배는 네, 2호선이죠. 근데 제가 그 홍대나 이대 나올 일이 많아요. 그쵸. 홍대나 이도 쪽 나올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띡 카드를 대고 표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카드 찍고. 네, 카드를 찍고 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날 강남을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홍대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다. 그 순환선이라. 네. 그러니까 내가 맞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돼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검사 자체는 행동 유형에 대한 검사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 우리 아이보리님이 사전에 했던 음. 검사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네, 갖도록. 설명 받는 게 더 네.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제가 기대하는 네. 마음으로 설명하는 게 네. 되게 네.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뭐냐면은 그 디스크에 네. 대해서 아까 체크를 하셨었잖아요. 네. 체크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은 검사지들이 제가 경험해 봤던 것보다 되게 간단한 편이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지 보시면 아 이걸 언제 다 해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맞아. 그랬고 문항이 많은 게. 와 이거 언제 다 하지 약간 이런 부담? 근데 음. 이거는 정말 부담 없이 체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금방 하셨어. 네, 단어들도 굉장히 명확한 편이어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했는데요. 뭐 이게 검사지가 한 몇 장인가요? 한 4장 정도가 있네요. 일단은 자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고 지금 이렇게 한 24개의 문항을 우리 아이보리님이 체크를 했어요. 문항별로 보면 뭐 이러한 뭐 단어들이 있네요. 그 좀 뭐 설득력 있는, 뭐 차분한, 완벽주의자, 뭐 느긋한 이러한 자기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본인이 체크를 하는 거죠. 네, 맞아. 그래서 24개의 문항을 체크를 했고,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검사들을 그 자가 체크하는 검사. 그죠, 스스로 네, 하는 거. 자가 체크하는 검사들인데 이런 검사들이 사실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걸 체크했다기보다는 실제 자기를 체크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좀 선호하는 걸 체크했을 수가 그렇게 있어요. 돼요. 하다 보면 진짜. 원하는 걸 체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원래 모습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를 체크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체크를 한 번 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이런 검사, 자가체크 검사가 다 비슷한데 다른 검사하고 같이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봐요. 여러 가지를. 예. 그래서 종합심리검사라고 얘기는 네네. 하거든요. 이런 검사들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체크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나 해석을 들으시면서 좀 수정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도 안 그래도 좀 누가 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나를 알고 싶은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나랑 그렇죠. 남이 보는 내가 괴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스스로도 하지만 음.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해봐라라고 네, 얘기하는 굉장히 게 좋죠. 좋을 것 같은 검사였어요. 네. 이게 지금 디스크죠. 검사가. 그리고 이게 이제 피플 퍼즐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피플 사람들 퍼즐. 퍼즐이 맞춰지듯이. 근데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혼자 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다 사니까.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관계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적으로 만나더라도요. 딴 게 아니고 안 맞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안 맞아. 네. 안 맞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진짜 안 맞아. 근데 희한한 게 진짜. 진짜 안 맞는다. 네. 근데 진짜 안 맞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부부. 가장 가까운 네. 그런 가정이란 그런 건데. 네. 아니 저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왜 이렇게 싸워? 많이 봤죠. 너무 안 맞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디스크를 해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결과로, 제 경험상의 결과로는 진짜 한 90%가 반대로 만나요. 반대 성향끼리. 이 행동 유형이 반대예요. 그 이제 연인이나 부부를 봤을 때 네. 그래서 반대가 끌린다는 말은 뭐 워낙에 그러니까 상호 보완? 그쵸.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 짝을 찾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퍼즐이니까 퍼즐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퍼즐이 맞춰주려고 하면 그게 있잖아요. 네. 서로 다른 부분들끼리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래서 보니까 아무튼 이게 테스트 굉장히 문항도 적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도 해보지만 상대방한테 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줘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이게 워크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워크샵식으로 해서 막 설명을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크샵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이 방송만 듣고 이렇게 뭐 그런가 보다. 정보적 차원에서 그쵸. 한다고 하면 이게 도움이 그렇게 썩 맞아요, 되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막 곁들여서 설명드리고 이러는 건데 이거에 성격 검사가 아니에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행동 유형입니다. 행동 유형. 네. 그러니까 자주 어떤 행동을 네. 취하는가, 반복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검사를 받을 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고 하는 게 좋다. 장면.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아까 페르소나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상황마다, 그렇죠. 장소마다 쓰는 가면도 다르고. 가면도 다르고. 우리가 페르소나가 사회적 가면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할이 있다는 그럼요. 건데,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굉장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행동이 바뀔 수 바뀌는데. 있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나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만 뭐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지금 주도 사교 안정 신중인데 사교하고 안정이 좀 높게 나왔어요. 사교와 안정. 네네. 이런 분들 뭐 그냥 간략한 특징이란 게 있을까요? 이런 유형이 나왔다는 거는 어떠한 성격, 행동 유형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교하고 안정이 높게 나왔는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도하고 신중은 일중심적인. 주도 신중이 일단 그러니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과업 중심. 일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교하고 안정은 관계 중심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쵸.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이보리님께서는 사교 안정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어떠세요? 본인의 평소 객관적으로 본 나의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나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나는 뭔가를 주도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과업 중심의 사람이기보다는 좀 관계가 조금 더 우선인 사람인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궁지에 몰리지 않는 이상은 뭔가 주도를 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안정적이게 유지하는 부분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도를 하지 않는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해야 될 때는 하는데 굳이 나서서 일부러 주도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교가 나온 게 제가 좀 놀란 게 이거는 진짜로 제가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원래 원하는 그 내면에 뭔가 그런 것들은 조금 괴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은 진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냥 뭐 혼자 독립적으로 있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좀 자기 점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도 개인의 스타일 조사라는 여기 이제 부제가 달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랑은 사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스타일로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가 이 테스트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내다 보면, 근데 요 정도는 약간 파악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다 보면 나는 이제 별로 일을 벌리기 싫어하고 그냥 나는 그냥 카페에서 그냥 3-4시간 그냥 얘기나 좀 하고 이렇게 자아성찰하신 거죠 지금?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자꾸 뭔가 자기가 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뭘 할 거고 내가 이걸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나는 그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얘가 무슨 일 하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궁금하고 또 얘가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랑은 이제 사실 얘기가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좀 쉽게 지치고. 이게 이제 관계 갈등이 이래서 일어나는 건데 뭐냐면 여기서 봐도 4가지 유형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요 주도하고 사교형들은 주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말하는 거 되게 좋아요. 아 앞에 이제 2개 붙어있는 네, 주도하고 사교는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말을 하느냐? 주도 같은 경우는 뭘 시키려고. 맞아. 시키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교형은 그냥 재밌는 거예요. 말하는 게. 맞아. 그리고 안정형하고 신중형은 듣는 스타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안정형들은 뭐냐면은 그 관계 안에서 듣는 거. 이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근데 신중형인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으려고 듣는 거. 신중하니까. 그렇죠. 얘기를 정보를 파악하려고 듣는 거. 충분히 들어야 내가 어떤 행동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도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자마자 얘기를 해요. 아 맞아. 앉자마자 진짜 이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인사도 안 해. 근데 아니 근데 그 오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저도 약간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그 아이보리님하고 처음 봤거든요. 근데 사실 초면입니다. 초면인데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녹음실 들어오면서 바로 앉자마자 오늘 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주도가 있거든요. 오늘 할 얘기를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도성을 보인 거죠. 그래서 막 할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면 저는 사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교를 또 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려고 본론부터 싹 풀어놓고 주도해놓고 이제 그제서야 정신 바짝 들고 이제 좀 편한 이야기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그 아이보리님 만나고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갭지기 저에게 안정을 찾아서 어떤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 관계 중심적이고 또 사람을 좀 천천히 깊이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원장님께서는 약간 반대적인 측면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하는 사교는 비슷한데 저는 주도가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대예언을 해보자면
우리 대연 들어갑니다. 갑자기 아이보리님은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아이보리님은 어떤 분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90%의 확률입니다. 아이보리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스카이 원장님의 90% 확률의 대예언과 더불어 디스크 검사 그 뒷이야기 또한 이어지는 2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